신안의 한 시골 마을. 낮잠 한숨 푹 자고 싶을 만큼 따뜻한 오후, 노부부가 마당에 나와 있다. 깔고 해, 깔고. 나는 까는 것을 갖다 드릴 테니까. 난 이렇게 운동이 잘 때야. 이거에서 훨씬 잘 때야. 이 따숩고. 어릴 때부터 60년 넘게 매일같이 해온 운동이라는데 체조 같기도 하고 요가 같기도 한 남편만의 건강 운동법이다. 마당이 뜨뜻해서 얼마나 좋다고. 물리치료도 더 낫다고. 대충 하는 듯 보여도 제법 절도 있는 동작에 순서도 정해져 있다. 한번 나 따라서 해봐. 건강에 참 좋아. 돈 주고 하라게도. 이래봬도 소학교 시절 운동부에서 배운 것으로 지금까지 남편의 건강을 지켜준 운동.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는 팔굽혀펴기까지 하는데 7, 8, 9, 10,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8개. 아따 용감하네. 나는 운동 않고 해야죠. 아직 죽으려면 텅아 말았네. 아내의 칭찬에 신이 나는지 장난까지 치는 남편. 유연함이 운동선수 못지않은 듯하지만 사실 남편은 허리가 불편하다. 요 앞으로 서봐요. 앞으로. 요 앞으로 서봐. 그렇다면 어쩌 운동은? 우리 앞으로 서보라고. 내가 애기매로 앞에 타라고? 응. 그럼 타보는데. 어디 타봐봐. 타는데 그 앞에 타고 어쩌고. 전쟁터에서 허리를 다친 후 오랫동안 걷기 힘든 남편이기에 아내가 기사를 자청한 거다. 나도 그래. 나도 뭐 다리 아파서 못 걸어온 게 그러지. 아니 친게. 그래 나도 그래. 나는 좀 서럽게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난 참 미안한 게 나는 미안한 게. 밭일을 하러 가기 위해 둘이 탔지만 앉은 자세가 영 불편하다. 아이 쓰라기도 뭐더러 움직이느냐고. 몸 내려가 버리더라. 움직이는 내려가는데 몸은. 이렇게 말한 게.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이 영 못마땅한 아내. 걱정 말어. 어쩜 그지 안 되겠어. 나 기상 아주 숙달된 기사예요. 아내 환심 씨가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마늘밭. 마늘꽃대인 마늘종 때문인데 마늘이 굵게 잘 여물려면 바로 지금 마늘종을 뽑아내야 한다. 이것을 띄어버려야 이것이 이리 희미한 거. 예? 거기는 내가 다 뽑은 데라고 이리 오라고. 아? 젊은 시절 염전 일을 오래 해 농사일은 서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종량 씨. 특히 힘들여가며 마늘종을 뽑는 데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자식들도 주고 우리도 해먹고 그러게. 우리가 이놈 다 먹었어요. 자식들 오면 주려고 그러지. 좋아해 주면. 나는 그 아니라 나를 막내 소 주려고 나는. 오면에 아이 소는 대급박 주고. 소 자식인데 어째서 그 소를 미워해? 아이 기가 막히는 일을 다 보겠구만. 아이 자식들 주려고 뽑다 함께는 소 준다네 자기는. 난 소가 더 좋아. 아 당신 밥은 너 갖고 와서 줘. 나는 우리 애기들 주려고. 난 소가 더 좋아.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니 아내는 포기한 지 오래다. 몰라 생각 소만 또 소가 더 생각한다는데. 어쩌고서 그대로 알아야지. 아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요. 1,000원 연간에 애기로 돌아가. 애기 3살짜리 애기로 돌아가. 요리 타봐 얼른. 이리 타라고. 그만 벗고. 아이 소 그만 줘. 마음 같아선 혼자 가고 싶지만 정작 그러지도 못한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 아니던가. 천천히가 무서울게. 아이 걱정 말어. 나 기사예요. 기술자예요 기술자. 걱정 말어. 믿고 따라가요. 자기 안 죽일 텐데. 믿고 따라가. 호강은 줄 알고. 나이 80을 넘긴 후론 부쩍 허리도 다리도 시원찮은 노부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은데 남편은 집에 오기가 무섭게 소부터 챙기기 시작한다. 잘 먹어요. 아주 잘 먹고.
행여나 목에 걸릴까 일일이 먹기 좋게 썰어낸 남편표 소 영양밥. 소가 있는 축사는 집안이 아닌 집 밖에 있다. 바로 코앞 도로 하나만 건너면 있는 낡은 비닐하우스가 소의 집이나 다름없다. 좀 바꿔봐서 가만히 샀어. 움직이면 안 된다. 오늘 영감 먹고 말아. 먹어라. 죽어봐. 죽어봐. 올해로 3살이 된 소 막둥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껏 키워와서 자식처럼 애지중지다. 꼬국 씌워 먹어, 망뚱아. 꼬국 씌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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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국 씌워 먹어. 옳지, 잘 먹는다. 팔남매를 낳아 키웠어도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주던 남편인데 소만큼은 어찌나 살뜰히 챙기는지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둥이 보기에 바쁘다. 이 새끼가 밥 먹는 것 매로 겁나게 좋아요, 거기요. 꼬국 씹어 먹어, 잉? 영키면 죽을게. 잘 먹고 오늘 그만 줘. 처음 막둥이 집을 결정할 때도 남편은 유별났다. 어미소와 막둥이가 편히 쉬고 놀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널찍한 하우스를 축사 대신 쓰게 한 것인데 6개월 전 어미소는 죽고 막둥이 혼자 남았다. 아버지도 네가 좋아. 가만히 있어.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은 막둥이가 늘 안타까운 남편. 막내야, 운동 가자, 잉? 가만히 있어. 그때 남편이 뭐 하나 싶어 아내가 찾아왔다. 무슨 막내도 나측으로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운동을 시키려고 오늘 지금 여기 있어. 아니 운동을 뭐 달라고 시키냐고. 속 풀어나가라고. 건강을 하고? 한장하겠네. 저도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아, 뭐. 근데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축사 안에만 갇혀 지낸 막둥이에게 햇볕도 쐬일 겸 운동에 나설 생각이다. 이리. 그런데 고삐를 잡는 게 영 어설픈 남편. 그것도 한나 모dom치로 서로 운동시킨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아니, 안 되니까 안 된다, 그지? 아니 그런데 운동을 뭐더러 시키냐고. 이런 것도 못 먹냐? 아니, 무서운데 어쩌게. 무서운데 뭐든. 그러면서 뭐 소를 좋아한다. 막둥이 소를 자식처럼 예뻐하긴 하지만 몇 번 어미 소 뿔에 받칠 뻔한 일이 있었기에 겁을 먹은 남편. 결국 당차고 씩씩한 아내가 이를 떠맡는다. 구경할래? 저리 한 바퀴 구경하자. 당아 집이 안 들어봤지? 우리 방도 한번 들어가 보고. 우리 안 들어갔어. 여기는 부엌. 들어가. 부엌이다 이거. 이거는 너가 아버지 자는 방, 큰 방. 여기 들어가 봐. 자, 여기 들어가 봐. 이리 올라와서 들어가. 힘들 때는 꼭 집으로 먼저 꺾고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갖고 나가요. 서가 집으로 들어오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처음에 나갈 때 꼭 집을 돌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것이 전에 옛날 시아버지한테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죠. 혹여나 바깥 나들이가 처음인지라 소가 날뛰면 어쩌나 걱정했던 동양 씨. 아무 문제 없자 이제서야 슬그머니 나타났는데 누가 봐도 겁 많은 아이 같다. 이리 와, 이리. 딱딱 무대에 따라와. 내친 김에 동네 한 바퀴 돌 생각이다. 네, 따라가야 돼. 뭐 따라와? 상정말로. 아, 내가 시군이 안 따라가면 그거지. 그렇게 따라가지. 안 따라와도 돼. 자식 같은 막둥이를 아내에게 맡겼으니 걱정이 되는 남편이다. 너무 한사고 따라와. 안 와도 된다겠다 따라오니. 그거 앙저스라게도. 허리가 불편한 데다 소를 무서워하는 남편이니 편히 쉬게 해주고 싶은 게 아내의 솔직한 마음이다. 아, 보약이 이런 먹어. 건강식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야. 잘하네. 얘 막내한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말고 좋게 해줘. 막내 소리 질러. 먹으라고 그러지. 토끼 빌리줘. 아내의 호통 소리에 더 불같이 화내는 남편. 자식 같은 놈 너저 소리 질러. 참아.
기껏 대신에 막둥이 산책을 시켰더니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건가 싶다. 건강식품은 이렇게 먹으라고 소리 질렀지. 미워서 소리 질렀거니? 내 말을 잘 듣는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소리 질러가며 소만 챙기니 서운할 대로 서운해진 아내다. 며칠 후 5일장이 열리는 날. 5일에 한 번밖에 장이 서지 않으니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사야 한다. 그만큼 짐도 많기 때문에 장에 갈 때만큼은 꼭 따라 나서는 남편. 아니, 한자 보내면 아마 내 마음이 불안해지요. 그걸 따라가는 거에 내가 정상 갔어. 그래 따라가요. 농사일은 서툴러 도움이 못 되지만 무거운 짐만큼은 척척 들어주는 남편. 덕분에 아내 환심 씨는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와, 고기 많이 나왔다. 짐을 들고 따라다니느라 고생하는 남편에게 이참에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내의 눈에 낙지가 들어갔다. 싱싱하네. 몇 개지 하나 좀. 몇 마리? 네 마리. 아, 그 영감님이 요새 힘이 팡겼어. 그래서 이 낙지를 먹으면 힘이 더다. 불금 일어나. 자빠진 서도 일어나. 그래서 산 거야. 역시 남편 생각해주는 건 아내뿐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낙지부터 살피는 환심 씨. 오, 짱짱하다. 오메메. 싱싱한 거. 오줌 싸야. 어디, 여러분도 그런가? 남편 몸보신 시켜줄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진다. 나가지 마라. 나가면 안 내게. 남편 건강을 위해 사온 귀한 낙지니 도망가지 못하도록 냄비에 잘 넣어둔 후에야 잠시 쉴 수 있는 아내다. 아, 됐다. 힘들다. 시장에 다녀오느라 피곤했을 남편. 그런데 또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한다. 이제 일복을 입어야지라고. 일을 할게. 저 시장을 나갔다고 그러니까 쉬라고. 여기 약 따뜻한데 불러놓고 누겠어. 소가 어제부터 비닐비도 않게 한번 들여다 봐야 쓰겠단 말이야. 소를. 아무리 피곤해도 소를 돌보는 일엔 게으름이 없는 남편. 그런데 소를 보러 간다더니 부엌으로 향한다. 슬금슬금 아내 눈치까지 살피는 남편. 아내가 텔레비전에 빠져 있는 사이 몰래 뭔가를 하려는 모양인데 저 어디 있지? 있는데. 낙지를 찾는 남편. 빨리 먹고 싶어 맛이라도 볼 요량인가 싶은데 딱 떨어지네 이건. 저 되게 붙어있네. 낙지 한 마리를 서리하듯 집어선 아내가 볼세라 급히 집 밖을 나서는 남편. 부랴부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축사다. 막내 더 보지. 낙지를 소에게 먹일 심사다. 먹어라. 먹어봐야 먹어봐. 먹고 힘내. 먹어봐야 먹어봐. 지난 1월 막둥이의 어미소를 잃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종량 씨. 쓰러졌던 어미소에게 낙지를 먹였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먹어봐. 후회가 된다. 아이 저 어미를 낙지를 미강 안 먹여서 그 좀 내가 항이 돼서 요놈이라도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먹여보려고 하는데 잘 안 먹소. 낯선 음식에 입을 대지 않는 막둥이. 옛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풀에 싸서 먹여보는데 자, 먹어봐. 옳지, 잘 먹는다. 잘 먹는다.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이제서야 안심이 되는 남편이다. 그 시각
낙지의 행방은 꿈에도 모른 채 요리 준비를 하는 아내. 낙지가 너 마리인데 세 마리밖에 없네. 분명히 네 개를 샀는데 세 팩이 없네.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빠져나갔을 리가 없는데 연기처럼 사라졌다. 구석구석 살펴보지만 있을 리가 없다. 그 여자가 한나라고 잘 못 씻었나? 분명히 네 개를 샀는데 낙지가 세 개밖에 없네. 절대 없네. 어디 간 데가 없는데?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어디가 숨을 데가 없어. 이때 헛기침을 하며 집으로 돌아온 남편. 문홍인 아버지. 예. 낙지를 네 개 샀는데 수밖에 없네. 나 몰라. 나 생각. 응? 술안주로 잡쌌는가? 어허, 나 그래서 아니란 말이오. 나 모를까? 범인은 남편밖에 없는데 모른다고 딱 잡았더니 답답하기만 한 아내. 진짜로? 진짜나 가짜도 안 된다니까. 부식이 보고 올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부식이 보고 왔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안 나오고.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 혹여나 죄 없는 남편을 닥달한 건 아닌지 괜히 남편만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해지는 아내다. 요즘 부쩍 힘이 없어 보이는 남편을 위해 큰맘 먹고 사온 낙지가 아니던가. 남은 3마리라도 맛있게 요리할 참이다. 몸이 약으니까 이거 드리면 좋다고 하더라고. 고소한 참기름에 소금까지 솔솔 뿌려 오물조물 무쳐낸 후 남편이 좋아하는 술상까지 차려낼 셈이다. 맛있다. 가만있어. 네가 아이고 오늘 속을 상하게 섭벌나다가 난리 났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고생했어 딸아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과까지 받으려니 민망해지는 남편. 달다. 좋다. 이렇고. 야, 아이 뭐. 안돼. 뭐. 이러고 잡숴야 돼. 미안한 마음에 은근슬쩍 말을 꺼내보는데 이제 섞었어. 우리 망둥이 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낙지를 비싼 것은 못 갖다 줘. 아이 망둥이도 그저기 그래 갖다 주고 잡지 나는. 그러면 당시 저기서 한나 갖다 망투 잊어버린 거. 안 줬어요. 차마 이실직고 하지 못하는 남편. 완전 범죄로 묻어두기로 했다. 하나 있다. 기상예보에 비 소식이 있더니 하늘이 심상치 않다. 다급하게 축사 앞에 있는 텃밭에 흙을 실어 나르는 종량 씨. 무슨 일인지 흙을 뿌리기 시작한다. 오래오래 있어라. 지금 애가 무덤이에요. 근데 흙을 왜 뿌려요? 거기에 비 오면 내려가는 게요. 사실 지난 1월에 죽은 어미소는 막둥이만큼이나 남편이 아끼던 소다. 어려운 시절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이기에 버릴 수도 잊을 수도 없다. 그것도 죽어도 갖다 내부는 보는 묻어준 거에도 좋죠. 역 새끼미로 그렇게 짠합디다. 짠하고 안 싫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짠하죠. 그래서 울었어요. 너그 새끼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줘라. 그리고 항시 너그 새끼를 항시 생각하고 그래라. 땅이 단단해질 때까지 꼭꼭 눌러준 후에야 마음이 안심되는 종량 씨. 좋다. 막둥이의 울음소리에 하던 일도 멈추고 한 걸음에 축사로 향하는 남편. 잘 있냐? 하루에도 수십 번 틈만 났다 하면 막둥이를 찾는 이유가 또 있다. 좋냐 안 좋냐 이놈아. 이놈아 좋냐 안 좋냐. 좋지? 좋지. 할매가 그 정자를 우리 아버지 때부터 키워서 이때금 농사 짓던 그 새끼야라. 그래서 자식 같지라.
소 한 마리로 시작해 100년 넘게 그 새끼를 받아 키웠으니 가족이나 다를 바 없는 막둥이. 똥물 왔다. 이리 와. 이리 와. 이 자식아, 너 쪽으로 똥물 봤어. 가만히 있어. 전단하게. 전단하게 있어. 전단하게 있어. 흠이 전단하다. 이쁘다. 자식처럼 여기는 막둥이의 똥이니 더러울 것도 없다. 손으로 한번 쓱쓱 털어내면 그뿐. 아, 냄새 좋네. 참 좋다. 좋다. 개똥 이런 거면 그런 게 안 나요. 소 냄새가 나지. 예, 소똥이 더럽다면 어쩌 소가 다 농사를 지어줬는데. 소가 다 옛날에 농사 지었어요. 사람이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계하지만. 소똥이 더럽다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발에 묻은 소똥을 처리하기 위해 집으로 향하는데 걸레를 찾기 위해 방으로 들어서려는 종량 씨. 잠시 머뭇거리더니 더러운 발이 생각났는지 안방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대신에 소똥 묻은 발은 가볍게 바지에 쓱쓱. 이대로 끝인가 싶을 때 방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기분 좋을 리 없다. 시쳐. 씻으라는 소리에도 당당하게 들어오는 남편. 이 정도는 깨끗해. 시쳤다고? 기막힐 노릇. 뒤로 해봐, 뒤로. 뒤로 해봐. 이래갖고 시쳤다고. 다 잊었다 할게. 그렇게 사람은 깔끔 안 했어. 그러면 터벅해야 잘 살겠네? 아무 아이 꼭 막사에 가겠어. 아이 옷을 다 거기서 뭉치갖고 그래갖고 막 들어오니까 그걸로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지. 그래서 서로 포르라는 거야. 깨끗하게 좀 살자고. 매일 반복되는 아내의 잔소리.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은지 귀를 닫고 싶어지는 남편.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는 아내. 이럴 땐 다정히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다. 아내 환심 씨의 마음처럼 비바람이 심상치 않은 오후.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장롱을 헤집기 시작한다. 크고 당연히 조금은 있는데 여기서 덮었어. 됐어. 소중한 덮고 됐어. 비바람에 막둥이가 걱정되는 남편. 아내가 아끼는 이불인 줄도 모르고 덮어줄 모양인데 추운 게 감기 들까면서 덮어주지요. 자식들이 올 때만 꺼내놓는 새 이불. 그것도 겨우내 눅눅해졌을까 봄볕이 들자마자 아내가 새로 빨아 넣어둔 거다. 그런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막둥이 걱정뿐. 하우스 지붕에 비닐이 벗겨진 걸 미처 고쳐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리 안 추워. 가만히 있어. 이리 안 추워. 가만히 있어. 이불 하나 덮어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막둥이가 놀라지 않게 덮어주는 것이 관건. 살살 달래면서 잽싸게. 역시나 쉽지가 않다. 드디어 3번 만에 성공이다. 예쁘게 됐어. 가만히 있어. 이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남편. 사실 어미소도 추운 겨울에 죽었기 때문에 유독 추위가 신경 쓰인다. 저 애미도 저렇게 해서 죽어보는 게 겁나게 저것이 지금 애미 앞에서 막 저거 애미를 할 것 보고 부럽더라면. 어려서 어미를 잃은 막둥이.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죽은 어미를 대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세상은 너와 나와 똑같이 인생 버리고 갈 것인데 나 너 안 버려. 나도 나 너 안 버리고 너도 나 안 버려야 돼. 알겠냐 놈아. 같은 시각 아내 환심 씨가 집에 돌아왔다. 어디 가버렸는 거? 아이고. 모르네 아버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요. 더덕던 건 아니요? 뭐? 왜 이러고 이러졌지? 어머 뭐 더덕 맞은 거 아니야? 하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환심 씨.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데 문옥이 아버지! 문옥이 아버지! 뭐 안 지냈네. 하허, 집에가 이러들 어디서 못했을까? 손발이 떨려 전동차 운전도 버겁다. 이 지경이 되도록 남편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찾아 나서는데 아, 집에가 도둑 들어왔다고! 집에 도둑 들어왔어! 막 집을 다 메어버렸어. 문을 전부 열었어. 농문을. 네 알았어. 못 알아. 그거 잘해. 도대체 소가 뭐라고 저러는지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기가 막히네.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나는 소가 다 좋은데.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얘, 이 양반 같아요. 서로 어디가 이불을 덮어주니. 소가 죽을 때 입을 덮어줘야지. 소는 이거 새끼가 똑같아. 우선 천지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 못 봤는데 어디가 소 이불 덮어준 사람은 나는 처음 봤네. 아니 그거 저 빨고 묻어가려면 할멈이 힘들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서 저렇게 크나큰 이불을 갖다 소를 덮어줘. 그거야 우리가 조금 힘들면 되지 않아요? 그럼 한숨 치렀나 한숨. 아내보다 소가 먼저인 남편. 이럴 때마다 소보다 뒷전인 것 같아 서글퍼지는 아내다. 로망이 들었는가 무시했는가 얕은 무시 있어. 어디가 서로 이불 덮는 사람이냐. 전에도 한 번 저런 짓을 했는데 또 오래 났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좋냐? 이불 덮어준 게? 나는 싫어. 너를. 그거 이불 덮는 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리 줘. 안 주려고 해. 가만히 있어. 철없는 영감의 행동에 죄 없는 막둥이까지 가만히 미워진다. 이리 줘. 줘야. 열심히 좀 덮어. 야! 지나. 이리 와. 아니야 이리 그 영감하고 둘이 좋아해라. 이리 와. 자식들이 집에 와서 자고 갈 때면 하룻밤이라도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어주고 싶어 아끼고 아끼던 이불이다. 하물며 애써 세탁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에게 덮어주다니 생각할수록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는 가면 내가 털고 말아요. 털어버리고. 그래 마음이 시원해. 마음 놓고서. 소가 한두 마리 아니고 나이가 먹으면 죽는디 저렇게 안 털고 갖고 있으려면 보통 짓을요. 소가 죽어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은 여생이라도 편히 살고 싶은 환심 씨. 소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다음 날 아침. 밭에 함께 나온 부부지만 왠지 분위기가 서먹하다. 나 빈디 따라오면서 삐어. 어제의 일 때문에 더 냉랭한 아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편. 따라오라는 소리에 아내를 따라 나섰는데 아니 왜 따라와? 아까는 따르라며. 응? 아까는 따르라며. 여기 삐어 따라오라고. 아이고. 늘상 있는 일이건만 오늘따라 더 속이 터지는 환심 씨다. 오늘만큼은 아내가 신경 쓰지 않게 마음 먹고 일하려고 했던 남편. 허허. 문옥이 아버지. 이러고 뼈부러 여기까지.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뼈부러. 왜 천지 사람이 있으니? 사람 맞아도 돼.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인데 알아봐주지 않는 아내. 아무래도 마음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때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했다. 엄마. 선미 왔어요. 지난밤 속상한 마음에 딸들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온 모양이다. 선내도 오고.
이럴 땐 역시 딸들밖에 없다. 멋쟁이들이 다 왔네. 엄마 뭐해? 아이고 죽겠다.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면서 그런 게. 응? 오늘 또 뭐. 선은 어째고? 광주와 모포 가까이 사는 딸들이 있기에 힘들 때마다 부르는 환심 씨. 아버지 몰래 소 팔아버려. 아버지 엄마 기분을 풀어주러 온 만큼 오늘은 확실히 엄마 편에 선 딸들. 엄마가 참써 어쩌겠는가. 오늘 사서 뭐 아버지 오늘 꼬셔갖고 서로 팔세. 딸들이 왔는데도 본척만척인 종량 씨. 엄마에게만 살갑게 구는 딸들에게 내심 서운한 것이다. 얼른 가자고 문옥이. 아버지 뭐들 너희들이 엄마만 챙기라 그러지. 나는 안 챙기고 엄마만 챙길게. 아버지도 챙기지 뭔 엄마만 챙겨. 그래도 엄마는 여자고 아버지는 남자잖여.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고 했던가. 딸이 살갑게 지퍼를 올려주자 그제서야 마음이 풀리는 남편. 오랜만에 딸들도 왔으니 서둘러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조용한 집이 오랜만에 시끌벅적이다. 아버지 이건 너무 병이 커. 조그만 병을 먹어야지. 아따 크다고 다 먹고 적다고 다 먹네. 딱 한 잔만 드셔. 어릴 적부터 남편이 유난히 예뻐했던 셋째 딸 선미 씨. 오늘따라 더욱 살갑게 군다. 좋다. 탈다 가라. 고집불통인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아내가 딸들을 지원군으로 부른 것인데 아버지 눈치를 보던 선미 씨 말문을 연다. 엄마 우리 있을 때 팔경 불러. 저 속가짐 있으니까 아버지가 힘들까봐 그러지. 말은 고맙다 그냥 아주 딸싹한다. 힘 괜찮아. 그렇지 엄마는 그 뭐 엄마가 고생하니까 그러지. 아버지야 좋아서 한다지만은. 할 수 없지 따라 살려면. 나가려면 그렇고. 평소 셋째 딸 말만큼은 잘 들어주던 아버지였는데 단번에 거절당하니 속상해지는 선미 씨. 아버지 속여서 뭐 하려고? 재석해서 아들 애들 물려주려고 그런다. 아버지 아들들 줄 거 다 줬잖아. 아니 서서 줘야지. 그럼 나도 좀 줘봐. 딸이라 틀리지. 아버지 가까이에 산 딸이 그러면은 뭔 일 있다고 부르고 일 있다고 부르고 맨날 부르면서 아들들만 주고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오지. 그래도 아주니까 불러야지 딸은 딸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마음을 내가 알아보는 게 이제 안 오지. 안 오면 쫓아간디? 자 그러면 전답도 다 주고 그러면 저 소라도 놔주소. 엄마의 한을 풀어주려고 작정하고 온 탓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낸 것인데 아버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 그것은 안 돼. 어째? 나 딸이라. 참, 아버지 너무 집들은 딸들도 다 준비 안 봤어? 몰라 나는. 나 아버지 죽으면- 요즘 죽으면 안 와. 세상이 바뀌었을든가. 요즘은 지분이 똑같아요, 아버지. 우리가 아무 말 안 함께 그러지. 나는 절대 안 돼. 딸은 너무 시끄러. 아들까지 난 딸은 너무 시끄러 안 돼. 절대. 아들을 더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딸들은 필요 없다는 말을 직접 듣게 되니 더 가슴이 아프다. 안 줘도 좋은 게 아버지가 말 안 하면 더 좋지.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온 딸이건만 남의 식구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박힐 줄 몰랐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자식 이렇게 아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서운한 것이 배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이제 재산 이렇게 분배하시면서 딸들은 필요 없다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뜻밖의 딸의 눈물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 종량 씨다. 아버지 저 석혀갖고 자식들 줘도 아들들 줘도 하도 요즘은 안 좋아해. 차라리 저 팔아갖고 돈으로 아들들 조금씩 주고 나도 좀 주고 하세요.
너 그것마저 나 안 준다고는 안 하기나 안 하겠지. 펄면 놔주지. 펄면. 펄면. 자 복사. 안 펄면 안 줘. 집으로 돌아가려는 딸들 마늘종을 챙기는데 그거 그 통화를 소줄 거 남겨놔. 소줄 거 남겨놔. 안돼 나 먹을 것도 부족해. 소가 더 걸리는데. 하룻밤이라도 자고 갔으면 좋으련만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 쉽지가 않다. 아쉬운 마음에 맨발로 배웅에 나선 부부. 고맙다. 아버지 손바로. 대답은 했지만 내심 마음이 무겁다. 좋은 것 봐라. 팔아는 게 엄매면 우는가 봐봐. 어따 나보고 밥 주라고 그러구만. 팔아는 게 있어. 팔랑 게? 응. 아니 팔아는 그런다는 아니 게 나보고 그러 나보고 매매고. 몰라. 나만 보면 매매고. 딸들이 가고 난 후 갑자기 쏟아지는 비. 비 때문에 종량 씨는 막둥이 걱정이 한창이다. 우리 망둥이 비온 뒤 안 충아 모르겠네. 우리 망둥이 비올게 지금 안 충아. 그 추운 줄 아는 거. 배같이 항시 사는데. 매일같이 소만 생각하는 남편. 이해하려 해도 이럴 때마다 불쑥불쑥 화가 나는 아내다. 그런 마음 갖고 나를 생각하든가 일하든가 해. 뭔 놈은 그놈을 서갖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저놈은 서를 풀어야 되겠어 내가. 저 서를 정리할 때께 안 맞도 말어. 아니 저 소를 나부터 풀면 당신하고 내가 안 살아. 저 소가 어떤 소인지 당신 맘대로 풀어. 안 돼야 절대로. 안 살면 당신하고 내가 안 살면 안 살아도 소 풀면 안 돼. 소가 더 좋아. 미치겠어. 저 종자가 100년이 넘은서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는 물러온 손디. 나도 자식한테 물러줘야 맞는 일이지. 돈으로 줘서는 무서웠어. 그러니까 내가 소를 절대 저것을 지금 안 팔고 쭉 갖고 있는 것이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 속에도 결혼을 하고 팔남매를 낳아 키우며 노년을 보내는 지금까지도 소는 늘 남편의 옆에 있다. 생활이 어려울 땐 살림의 보탬도 됐던 든든한 소를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종량씨다. 남편의 마음과는 다른 아내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벌이기로 했다.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소를 팔기로 한 것인데 영감님이 안 계시니까 없을 때 잠깐 얼른 팔아보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그 안에 오셔보시오. 일은 저질러졌으니 이판사판이다. 20분 모셔야 돼. 그러니까 영감님이 안 팔라니까 내가라도 모르게 팔아보려고. 들키면 지천 맞을 폭 잡고 내도 할 수 없지. 팔아보면 갖고 떠나보면 그만이지. 그 시각 막둥이에게 먹일 풀을 베고 있는 남편. 좋은 풀을 찾아 집에서 한참이나 걸어왔다. 집 근처는 야거라니까 소한테 우텁단 말이오. 그러니까 멀리 나와서 비어야 소가 건강해라. 막둥이 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종량씨. 먹기 좋은 풀만 골라서 벤다. 전쟁터에서 허리를 다친 후 제때 치료할 사이도 없이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온 남편. 이제는 편히 쉴 법도 하지만 막둥이를 돌보는 일만큼은 쉬 내려놓지 않는다. 그에게는 유일한 낙이기 때문이다. 그 시각 아내의 마음이 급하다. 이거자. 아주 애치. 소를 사기 위해 온 소장수. 막둥이가 마음에 드는 눈치다. 차 있어. 다 가지고 왔지라. 가지고 갖고 가지고 가시고. 다니고 또. 아주 갖고 가시려고. 아이고 잘생겼어. 할머니 고맙소. 갖고 가시오. 좀 서운하시겠어만은. 안 서운해요 나.
그래요? 진내 좋은 진내 따라가거라. 너가 할아버지보단 더 좋은 진내, 젊은 진내 따라가. 그러면 그거는 먹을 것도 많고 무엇이든지 여기보단 더 좋은 데께 가봐라. 잘 가이. 남편이 오기 전 서둘러야 한다. 가서 잘 살아이. 고삐를 묶는 아내의 손이 떨린다. 뭐돼 있는데? 떼피가? 자, 이리 가봐. 이리 와야. 남편이 오기 전에 막둥이를 팔아야 하는데 오늘따라 말도 안 듣는 막둥이. 올라가 버려. 올라가 버려. 소장수도 있는 힘껏 막둥이를 당겨보지만 좀처럼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막둥이다. 자, 야, 이리 올라와. 올라와. 아내가 애타는 줄 모르고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막둥이. 올라가. 바로 그때 남편이 돌아왔다. 이거 무슨 일이야 말이야. 아이, 차 털라고. 아이, 아니야. 말안 들어.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소를 트럭에 싣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무조건 밀어붙일 참이다. 얘 손을 파란 말이야. 아이, 당장 어디 속 키고 저 힘들어 못 킨다고. 나 죽는 걸 보고 잡아 그래? 몸에 묻으시. 나는 소가 있어야 재밌단게. 어째 소 팔아? 저거 내가 거식이요. 자식이라 갔다. 사단이 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환심 씨. 얘 마음대로 소를 퍼야 한 말이요. 얘 소를 마음대로 퍼라. 응? 아, 힘들어 못 키겠잖아. 나는 힘 안 들어. 장난하고 있어 지금? 아이 소 팔아먹으려면 나가랄게. 나가 소 팔아먹으려면 얘 소를 퍼야 한 말이요. 얘 소를 퍼라. 나는 퍼라. 난 안 팔아. 저 형은 못 이겼네 오늘. 소못 풀겠네. 누구 맘대로 소를 사가란 말이요. 내 말 안 듣고. 막무가내인 남편 때문에 당황스럽기는 소장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성질 내면은 어떡하냐고. 나는 소를 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때 차에서 뛰어내린 막둥이. 와. 가만히 있어. 아무래도 오늘은 환심 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다. 아니 가라니까. 나는 소 안 팔 새끼. 알았어. 할매, 할아버지가 소 안 판대. 아따 저 영감 거짓 못 이기. 다 다음에. 이리 온 날라마. 안 갈라마 이리 와. 괜시리 막둥이한테만 화풀이하는 환심 씨. 가기 싫었던가 막 땀밖에 춥네. 이렇게 소장수도 가버리고 나니 한없이 허무해지는 아내다. 가여보지 마. 가여보지 푼다고 저 난리가 나. 썰었다가. 막 마. 안 돼. 때 아닌 소란에 이웃들까지 나왔으니 아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막둥이 소가 놀랬을까 걱정이 되는 종량 씨. 소장수는 같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아이고 좋다. 혹시 또 올지 모를 소장수가 염려되어 막둥이를 지키고 꼼짝 않는다. 평온하지 않을 것 같은 밤. 평소보다 일찍 아내가 자리에 누웠다. 자세. 자. 생각하고. 에이. 성질나. 한자 다시라고 그리. 같이 잘만 눕네. 어찌가 되겠다. 나도 한 가지요. 한자 실컷 자자네. 단단히 화가 난 아내. 쉬 풀릴 것 같지가 않다. 이리 와 얼른. 한자 자 한자. 얼마나 길이. 남편에게 시집와 시동생의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며 팔남매까지 키우느라 마음고생도 많이 한 환심 씨. 의지할 때라곤 남편뿐이었지만 밖으로만 돌던 남편 때문에 부부의 정도 모르고 살았다.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보나 했는데 소이기까지 밀려 찬밥 신세니 인생을 헛산 듯한 기분마저 드는 아내다. 젊어서는 돈만 가지면 가서 핫토 쳐버릴게. 애기들은 같이려면 힘든데 돈만 있으면 나가서 안 돌아버려 핫토 치러. 속을 많이 쓰겠어요. 따갖고는 못 돌아. 짠해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 짠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놈 잃어버려야 얕은 거기서 그놈을 도로 그 사람들이 도로 찾아버려야 나오지. 그래 안 하면 못 나와. 마음이 약해갖고. 남편이라고 마음 편할 리 없다. 마음 약한 종량 씨 아내를 찾아 나서는데 진짜 안 나와? 어디가 딴 데 가자. 어?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어디 딴 데 가자. 저 영감 망령지었구먼. 미안한 마음에 괜시리 언성을 높인 남편. 통할 리 없다. 이번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두꺼비 집 앞에 멈춘다. 전기를 차단할 요량이다. 그래야 추우면 거기서 안 자고 금방이로 온단 말이오. 싸워도 같이 자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어르신 말씀이. 안방만 빼고 전기를 내리는 종량 씨. 오면 저 영감 또 전기 내려보네. 환장하네. 이럴 땐 별 수 없다. 전기선을 만져본 적이 없는 아내니 어쩔 방도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추운 방에서 잘 수도 없고 안방에 들어가기는 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심시다. 이럴 때 들어가면은 또 화나지. 보면은 또 부여낼게. 잘난 먹을지. 가만히 이것을 봐야. 눈치껏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들어가 보려는데 웬일인지 잔뜩 웅크려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할 수 없이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한 아내. 쏟아지는 졸음에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 잠도 내 마음대로 잘 수 없는 아내 환심 씨. 답답한 밤이 깊어간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날. 아내가 시켜야지만 일을 하던 남편이 홀로 밭에 나왔다. 아내와 다툰 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종량 씨. 급한 일도 아니건만 비까지 맞아가며 일을 하는데 아이고 어지럽다.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 셋째 딸 선미 씨의 눈물을 보고 난 후 아내까지 저러니 입맛도 잃고 기운이 없어진 것이다. 옛날에는 하나 했는데 이번에 감기 올란가 어쩔란가 좀 어지러면서 몸이 간나게 피곤해요. 비가 그칠 줄 모르는 오후. 챙겨주지 않으면 먹지 않던 술인데 오늘따라 남편이 이상하다. 왜 말도 않고. 기분 나빴으면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말하지. 누가 원정했냐고 밭에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잔뜩 비에 젖어 들어와선 말도 없이 연신 술만 마셔대는 남편. 분명 무슨 일이 있는 듯한데 입을 꾹 다물고만 있으니 속이 터질 것 같은 아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남편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한참 후 남편이 일어났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늘 찾던 곳 막둥이 곁이다. 오늘따라 막둥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 슬픔이 가득하다. 그동안 너를 내가 보내려고 생각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괜찮다. 너도 저 가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냐? 그러겠지. 말은 못해도 똑같아. 막둥이를 보내려는 걸까? 좋은 데 가서 밥도 많이 먹고 건강히 잘 살아라. 잘 커라. 응? 막둥이 곁을 떠날 수 없는 남편. 정말 이대로 보내야 하는 건지 마음이 복잡하기만 하다. 다음 날 아침.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또 시작됐다. 왜 그래? 왜 안 내매? 오늘따라서. 왜 그래? 전에 안 튼 짓을 하네. 한테 보면서. 밤새 뒤척이는 남편 때문에 잠을 설친 아내인데 막둥이까지 보챈다. 이런 와중에 찾아온 손님. 왜 또 하겠지? 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섭 판다고 뛰어. 뭐? 나는 안 들었는데. 누가 그랬을까? 섭 판다고 뛰어 참말로. 예. 뭔 소리까? 할머니 몰랐어요? 나는 모르는데. 뭔 일일까? 저 소가 어째 저렇게. 문홍이 아버지. 문홍이 아버지. 아, 섭 판다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버려. 내가 했어. 소장사가 할아버지가 오라겠단디? 그런 게 당연히 알아서 하시라 그 말씀이야. 어? 밤새 잠 못 이루던 이유가 이것이었나 보다. 그렇다고 안 나가볼 수 없는 남편. 막둥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일어서는 종량씨다. 아, 섭 판다. 그 소장사가 왔는데. 오늘 미리. 며칠 고민 끝에 막둥이를 팔기로 한 것인데 그래야 저기 잠을 안 자시더란게. 딸들의 간청과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에 더 이상 막둥이를 지킬 수 없었다. 참 그 목장이 좋게 한대로 먹고 잘 커가라. 그래. 우리 망둥이 이쁘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같은 소 막둥이. 오랜 세월 함께해온 자식을 버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남편이다. 그리고 너도 잘 살아라. 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살 테니까 갔다가 괜히 살다가 온나이. 아버지 눈에 눈물이 나온다 이놈아. 내가 나한테 말 이놈아 안 울었냐 이 새끼야. 응? 내가 자기매를 잃었니 이런 새끼야. 눈물이 스르 나온다. 남편 눈물의 의미를 아는 듯 오늘따라 눈망울이 더 슬퍼 보이는 막둥이.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그만해. 소가 그러면 또 소도 안 가려고 또 뗐을까 생각해. 예상치 못한 남편의 눈물에 당황한 아내. 막상 막둥이를 떠나보내려니 아내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아따 저 영감 소를 인지 알았니? 나 저렇게까지 한지 몰랐네. 침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막둥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아내. 쌈국 사와. 혹여나 남편 마음이 바뀔세라 막둥이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남편. 안쓰러운 마음에 눈을 뗄 수가 없다. 막내야 불러줘 가거라. 꿈쩍하지 않은 막둥이. 가기 싫은 것일까? 오늘도 막둥이는 좀처럼 차에 오르지 않는다. 키가 올라가. 어디 사람이 올라가야? 가. 서울에서 가거라. 가. 더 좋은 데로 가. 얼른 가. 올라가. 원래 사람이 올린 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겨우 차에 오른 막둥이. 바로 안 퍼져. 장난치야. 단단히 끈을 고정시킨 후에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남편이다. 잡아는 잡수지 마시오. 막둥이의 마지막 울음소리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픈 종량 씨. 지금 가 작살아. 그냥 안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가버렸어 이제. 가버렸어. 들어가게 이제. 갔어 이제. 망부석이 돼버린 남편. 아내의 가자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짠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더 좋은 데 가니까 썩었다. 그래서 실은 영감이 톰씨를 서운하게 않게 좀 안 좋긴 안 좋아도 아이 시원하고. 아니 그러면 나는 큰 손은 풀었으니까 새랑기는 언제 사러 갈 거야? 뭐하면 이것이 뭔 소리게 뭔 새양치를 또 사러 가? 나는 그래서 작은 놈 살라고 큰 손을 펴. 뭐하면 이것이 뭔 소리게? 그러지. 죽은 사람 소원도 풀으니까 산 놈. 아이 안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